2003년 3월 정도 됐어요. 3월에서 한 2달 정도 서울은 이제 고급 주택, 잘 지어준 고급 주택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대부분 이제 고급 주택은 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노인들을 둔기로 무참하게 이제 살해한 사건이 4건이나 발생합니다. 오. 그 위치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이어서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들어갔죠. 근데 물품도 뭐 훔친 게 없어요, 별로. 훔쳐진 것도 없고 도난당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만 무참히 살해된 건이 4건이나 발생. 2달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경찰은 애초부터 그럼 이게 연쇄살인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들잖아요. 행정구역이 다 다를 그렇죠. 수 있어요. 다르고. 그리고 물품 도난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또 보겠네요. 예.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서 원한에 의한 살인 또는 이제 주변의 우범자, 주변에 이제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그렇게 해도 단서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단 찾은 게 이제 족적이라고 하는데 네. 발자국, 그 운동하시는 발자국이 유사한 발자국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가 발견이 되고 그 CCTV에 뒷모습이 딱 찍혔어요. 범인으로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서 그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찾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는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마사지 업소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본 적 마사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엔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그 마사지 업소가 이제 성매매하는 업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출장 마사지라고 전화를 걸면 마사지사 여성분들이 와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그런 업소가 많았는데 한 마사지사가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업주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큰일 났다고, 나 지금 손님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라고. 내가 수갑차고 지금 경찰서로 되게 생겼다. 대각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주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이제 뭐 변호사를 구하든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주변 경찰서에 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혹시 이런 사건이 있냐? 다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판단을 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마사지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사장님 큰일 났다고, 나 지금 이 사람한테 납치당하는 것 같다고, 경찰 아닌 것 같다. 그런 전화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끊겨요, 전화가. 끊기고 그 사람이, 그 마사지사가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두절이 돼서 또 이 업주는 이제 평소에 아는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신고도 하고 실종이 되면 또 저희가 또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요. 이번에는 다른 업소인데 마사지사가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갔는데 연락이 이제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이제 스스로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옆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친구분이 그 업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간 그 친구가 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차가 발견이 됐다. 강서구 어디에 발견이 됐는데 차 문도 열려 있고 짐도 그대로다. 좀 찜찜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업주들이 모입니다. 다 연락이 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벌써 2명이나 그렇게 없어질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하다 해서 서로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아까 경찰을 사칭했던 사람한테 납치당했던 그 마사지사하고 없어졌던 마사지사를 부른 손님 전화번호가 똑같았던 거예요. 58 뒷번호가 5843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 사람이 이제 했을 확률이 크다, 납치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업주들이 5843이라는 번호가 오면 우리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런데 그 며칠 있다가 전화가 또 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업소에 5843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업주가 잘 모르고 그 여성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다시 그 손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자기는 작고 아담한 여성을 원한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왔는데 그 업주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얘기했던 5843이다 해서 다 전화번호를 공유를 했던 사람들이 업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잡아야 된다, 이 사람을. 그래서 5843에 전화를 해서 원하는 아가씨를 찾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해서 어느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장소를 계속 바꿉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몇 번을 바꿔서 갈 때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업주들이. 저 사람이 바로 그 5843이구나 했는데 또 장소를 바꿨어요. 바꿔서 결국에는 신촌의 뒷골목에서 업주들하고 5843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경찰한테도 도움을 구해서 거기서 신촌 뒷골목에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경찰과 그 마사지 업주들이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먹어요, 입으로. 뭘요? 뭘 먹었어? 뭐였을까요? 뭔가 다른 증거들. 맞아요. 마사지 없어서 전단지를 먹었어요. 그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에 빨리 빼서 이제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 몇십 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요? 예,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래서 경찰들이 분명히 여긴 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프로파일러 그리고 수사관들이 다 동원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급 주택에서 노인들 8분이 이제 살해당한 건하고 그 마사지 여성들이 살해당한 건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총 1년 4개월 동안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유영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4885. 예, 또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되고 한 5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2008년 12월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한 여대생이 보건소에 간다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보건소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죠. 수사를 해보니까 이 여대생이 보건소에 방문한 후 30분 있다가 이제 핸드폰이 꺼집니다. 핸드폰이 꺼지고 4시간 있다 여대생 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70만 원이 인출이 돼요. 누군가 지금 가져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만약에 그 여대생이 인출했다 그러면 범죄는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인출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강력 범죄로 보는 거죠.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웬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가발을 쓰고 돈을 인출한 게 딱 찍힌 거예요. 이제 경찰은 이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서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했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있는 건 사진 하나인데 마스크 쓰고 가발 쓰고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님 입장에서 인근 CCTV 뒤져가지고 동선 확보. 맞습니다. CCTV. 명예 경찰의 수사. 그래서 수사관들이 보건소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차량을 7,000대를 추립니다. 그 형사들이 눈이 빠질 뻔했다고. 추린 게 7,000대예요. 7,000대. 그 시간대에 지나갔던 차들을 보니까 7,000대가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7,000대를 다 어떻게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인데 이 차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있는 뭔가가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을 특정해서 차량을 조회해 보니까 차 주인은 또 60대 여성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그 차량을 운행했던 사람은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30대 아들. 명의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주요 용의자로 놓고 이제 수사를 점점 압박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알리바이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량을 불을 내요. 방화를 하고 자기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려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예, 거죠.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합니다. 네. 체포를 하고 여죄라고 하는데 더 이제 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찰이 그 주거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다른 차량이 또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뭘 발견하냐면 최근에 실종된 여성의 DNA가 그 차량에서 발견이 돼요. 또 다른 범죄에 연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고 뭐 프로파일러 다 투입이 되고 수사관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조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3년 동안
10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어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호순이라고. 어머. 이 사람이 범행 방법은 강호순이 이제 외모가 좋대요. 호감형이고 또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한적한 곳에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 접근해서 내가 어디까지 태워주겠다. 그래서 타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보통 그러면 안 따라갈 텐데 인상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괜찮겠구나 네, 하고 괜찮았구나. 그리고 보통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는 분들이 추운 날씨거나 아니면 되게 어둡거나 그리고 버스가 오려면 시간을 아주 오래 기다려요. 그런 조건이었죠. 아 그쵸. 그 조건이 맞았겠죠. 그걸 또 노렸네요. 그렇겠죠. 아 나쁜 놈.